야구에게 건의를 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축제하는을 그리고 우리 자유한국당이 살아있음을 매일 청와대 앞에서 이런 시위를 계속 주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축제하는 것을 우리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은 걸 우리 모두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문재인이 문제다. 자유로운 생각이 다르다. 그리고 뭉치자, 싸우자.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든다고 약속하고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한 젊은이가 국민을 위한 공복이 아니라 정권을 위한 주부가 되는 것이 부끄럽다고 양심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돈 버는 데만 정신이 팔린 가증스러운 젊은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여러분 정의로운 겁니까? 한 공무원이 그런들 안 보여. 청와대가 위선적이고 불법적인 일을 자행하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위직보다는 파렴치 않은 범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입니까 여러분? 지금 연례 말씀하셨습니다. 프레젠터 하나 있습니까? 하나 있습니까? 이제 행동해야 됩니다. 이제 모든 공간을 안가뜨리고 빼뜨리고 부수고 있는 이 좌파의 악성을 끝내야 됩니다. 불국의 남자가 벨브 됐습니까? 벨브에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이 전당 국회에 모여서 이 문재인 정권의 속성,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걸 좀 공유하고 그리고 이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가 이걸 함께 인식하는 이런 깊은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이 문재인 정권은 위선 정권입니다. 깨끗한 척, 착한 척, 정의로운 척 다 하지만 그거 일어나면 눈만 뜨면 손해원리의 서영교의 신재민, 김태호 사건 등등 자신들의 수악한 본질을 하루하루 드러내고 있는 이 위선의 정권, 문재인 정권, 국민들에게 이 위선의 가면을 벗겨드리는 일을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 문재인 정권은 조작 정권입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여론 조작으로 집권한 것도 모자라서
사찰 정권입니다. 민간인 사찰은 물론이고 공무원들 곳곳을 들여다보고 휴대전화 마음대로 뺏어가서 거기에 생활약점 찾아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좌지우지 공무원들을 폭박하는 이런 사찰 정권, 과거에 정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일 중에 한 가지만 있었어도 정권 퇴진운동이 벌어져야 하는데 지금은 민주노총이 장악한 언론 때문에 방송 때문에 국민들이 이걸 모르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나서서 국민들에게 이 정권의 이 추악한 본질과 속성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선 조작 사찰 정권이 우리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고 있습니까? 우리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이해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20년, 30년 좌파 독재 장기 집권하겠다고 했습니다. 좌파 독재 장기 집권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완전히 좌경된 국가로 사회로 만들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뭡니까? 김정일하고 짝짝꿍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지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뜻 있는 국민들은 다 알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걸 위해서 검찰, 경찰, 방송, 대법원까지 다 장악하고 나서 이제 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위를 장악하기 위해 자기 신복을 상임 선관위로 받겠다고 하는 정말로 이제 안면몰수하고 내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2중대, 3중대 좌파 정당이 개헌선을 넘는 의석을 어떻게든 차지하겠다고 하는 야욕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야욕을 막기 위한 첫 번째 출발점이 바로 조혜주를 사퇴시키는 겁니다. 조혜주를 사퇴시키지 못한다면 우리가 좌파 독재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고 좌파 장기 집권에 길을 닦아주는 것이고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아시아의 베네수엘라로 전락하게 만들 것이고 우리의 후배들이 암울한 좌파 사상에서 살게 되는 이런 길을 열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똘똘 뭉쳐서 이 좌파 독재, 좌파 장기 집권을 막아내야 하고 조혜주를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퇴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의도를 꽉 채워주신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께 제 가슴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지난해 12월 김태우 전 특별감찰관원의 공익 제보 이후 자유한국당은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당력을 집중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해 12월 17일 청와대 특별감찰관 불법 사찰 의혹 진상조사단을 구성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0일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등 관련자 4명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올해 1월 24일까지 직권남용 등으로 7건에 19명은 고발 조치했고 3건에 13명은 수사 의뢰를 하는 등 총 10건 32명을 수사 대상자로 지목해서 검찰에 강력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2010년 6월 21일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 때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에 검사단급인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 7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후 2010년 3월 장진수 6급 주무관이 2차 폭로를 하자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 지휘하에 11명의 검사로 구성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서 수사를 해서 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 등 4명을 기소한 바 있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에도 검찰은 이전 정부의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많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난 2018년 7월에는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합동수사단을 구성했고 이어 같은 7월에 사법농단 의혹 특별수사팀을 구성하는 등 1년 동안 9팀의 특별수사팀을 구성해서 과거 정부의 의혹을 이삿듯이 파헤치는 데만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반면 이번 청와대 불법 사찰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사건들에 대해 수원지검과 동부지검, 서부지검 등으로 쪼개기 수사를 하면서 수사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되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에 우리 당은 지난 2월 10일 김태우 사관과 신재민 전 사무관의 공익제보 사실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번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다시는 이런 사실이 없도록 하기 위해 특별법 통과에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여러분. 민주당도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특별법 통과에 적극 유도해야 합니다. 청와대 역시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말고 잘못을 시인하고 책임자 문책과 아울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을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구호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세 번 함께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여당은 청와대 특감반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라!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지금과 방송을 통해서 이 손해원 비리에 대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매 건건 볼 때마다 분노가 지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의 분노는 모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분노하자고 하십시다. 분노하자! 이 모든 분노를 우리 모두 저쪽 청와대를 향해서 외칩시다. 분노하자! 해원의 비리는 지난 2016년 그 사이 교육이 되면서부터 시작이 됐고 2017년 3월 5월 자신의 조카, 남편, 재단 또 보좌관의 가족들을 이용해서 지금까지 밝혀진 것이 모두 29채지만 언제 99채가 될지 우리 모두 얘기할 수 없습니다. 손혜원 게이트는 조선 의원 손혜원만의 게이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손혜원 게이트에 대해서 우리 모두 국민 여러분들이 눈을 가리고 밝혀서 이 모든 것을 밝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나를 즐겨할 게 없습니다. 이 세상 온통 손혜원의 폭탄 부기로 덮여있고 요즘 밝혀지는 것은 청와대의 대통령의 시계 또한 영부인의 핸드백 또 텀블러 모든 기념품에 자개가 붙어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그렇게 낮은 체계를 사랑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분노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분노해야 됩니다. 이 손혜원 게이트 TF
정책위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무소 통역의 권력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시작할 때 자신의 대선 캠프 대표인 조혜두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한 경우와 문제점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조혜두는 자신이 선관위원으로 지명받기 전인 2018년 11월 28일 자신의 사위를 시켜서 이번에 나무위키에서 공명선거 특보 조혜두를 의도적으로 선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12월 10일 조혜두가 제19대 대선 캠프에서 활동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발표했고 2018년 12월 13일 문재인 대통령은 조혜두를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내정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중앙선관위 장악 공모가 수행위로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한국당은 1월 9일 중앙선관위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조혜두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고 대통령의 지명 처리를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조혜두 임명 강행의 뜻을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조혜두 임명 강행을 저지하고자 1월 18일 행안위 선재위를 열어 인사청문회 개최를 논의 시작했고 1월 22일 조혜두의 대선 캠프 특보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지지를 밝히기 위해 청와대 인사실의 정인 출석을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1월 23일 청와대 인사실의 정인 출석 요구를 처리하며 청문회를 열겠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요구에 귀를 막고 입을 닫아버렸고 문재인 대통령은 1월 24일 조혜두를 상임위원회에 임명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최초로 청문회 없이 장관급 인사를 임명한 것입니다. 국회의 인사청문 제도를 유린하고 여야 협의를 거부한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독선이 하늘 높은 줄을 모르고 지킬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권력분단 선관위 장악에 대응하고자 1월 27일부터 릴레이 연자 농성을 시작했고 1월 25일 조혜두와 은호중 민주당 사무총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비계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해서 내로남불의 정권이고 독선 정치의 정권이라고 우리가 규정을 해왔습니다. 요번에 조혜두를 임명하는 걸 보니까 이제 헌정 파괴까지 하려는 이 정권 우리 다 함께 사과하는데 안짝합시다.
전국에서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모여주신 당원 여러분, 애국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선거는 20개월 만에 국정화 온통 결단되고 있죠. 이루 말을 살아왔습니다. 안보, 외교, 사법부, 심지어 산산, 내로남불, 부안고치 끝이 없죠. 국민들에게 눈이 아니어야 되겠죠. 우리가 뭉쳐야 되겠죠. 끝까지 저지해야 되겠죠. 감사합니다. 힘을 봅시다. 당원동 여러분, 정영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정영태는 2012년에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 어머니의 불륜을 주장한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그중에 첫 번째 이유가 문재인 대통령은 무능한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문재인 그 일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악독한 패권주의에 돌달한 문재인은 적폐 세력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당원동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소련의 잘못된 적폐 행태를 문재인 대통령은 눈을 감아 주고 있습니다. 저 정의들을 주장합니다. 손해원을 적극 구속 수사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께 사죄하라. 끝까지 자유한국당이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국이 기적처럼 망해가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한강의 기적으로 3만 불 소득의 5천만 국민이 있는 세계 7대 강국으로 올라온 우리 자유한국당이 만든 우리 대한민국이 망해가고 있습니다. 안보는 위험해지고 경제는 망가지고 일자리는 없어졌습니다.